중요한 또 그 신도시 내 혁신도시 내에서 어떤 것도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10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먼저 가는 것도 있고 늦게 가는 것도 있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10개 이 혁신도시가 다 잘 될까요? 선택과 집중이니까 일단은 힘은 실어주겠죠. 힘은 실어. 계획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계획상으로 제가 읽어보고 판단할 때는 네. 모든 혁신도시에 힘은 실어줄 건데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음. 지금 지방 분권, 그다음에 또 지방 분산을 위해서 거점 도시, 중추 거점 도시가 필요할 텐데 혁신 도시는 향후 20년 동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일단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행복 도시였단 말이죠. 네. 소위 말하는 세종시. 음. 세종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종시도 이제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네. 국토종합계획에 언급된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네. 그리고 도시 성숙도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국토종합계획에서 또 한 번 힘을 실어줬잖아요. 네. 무조건 행정이 중심이 되면서 복합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세종시의 개념은 아주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네. 저는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계속 지금 땅 찾아다니고 있는 곳이 혁신도시, 세종시 네. 이런 쪽을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게 상업시설이 별로 없어요. 예. 활성화, 거의 이생활권이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너무 고가로 분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찬 상가도 없고 네. 지금 채울 콘텐츠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완숙비가 좀 더 높아지다 보면은 네. 조금 이제 내려오고 올라가서 예. 가치는 올라가고 적정한 가치가 결정이 중간에 되는 생길 거죠. 수 있다는 통상 거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예.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신도시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보면은 내포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내포 신도시도 이제 도청 이전 도시잖아요. 네, 충청남도. 그러니까 네. 충청남도 홍성. 도청이 대전에 예.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관이 넘어가고 인구의 이동을 이제 야기시키는 거니까 부동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아직도 내포 신도시 가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도시 성숙도가 완성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초도에 상가 같은 거 분양할 땐 높게 분양했지만 지금 가서 보면 공실들 많죠. 그렇죠. 음성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맞춰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도시 내 상가는 분양받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그 말씀을 아예 대놓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신도시 상가 초기 분양은 받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끼리 경매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상가하고 전원주택은 분양받는 게 아니고 낙찰받는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도에 상가 분양받을 때 그 높은 분양가를 주고 들어갔을 때 그만큼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수집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가를 분양하시는 입장에서도 봐도 답답할 것 같긴 해요. 토지를 분양하는-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LH공사란 그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거기다 보니까 적정 수익률을 붙이다 보니까 비싸게 했을 텐데 저도 궁금한 게 초반에 활성화되는 상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도시에서도. 근데 그분은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용지를 붙여서 상업시설을 올려서 분양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익을 어떻게 보세요? 수집판이 나오게끔 분양가를 책정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분양가를 비싸게 해가지고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길 수밖에 없죠. 저도 시행을 하면서 저도 작은 상가들 이렇게 올리고 프라자 상가도 올리고 그러지만 네. 그 마진율을 조금 줄이고 그러면 위험 부담이 없어지고 욕을 그렇죠. 나중에 안 먹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행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건으로 그냥 큰 돈을 벌려고 이런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분양, 수익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네. 조금 높게 지금 현재 동탄 거기를 가도 공실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신도시는 다 공시로 시작했다라고요. 예. 시작 자체가. 그게 예. 분양가 자체가 이제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론화시키고 얘기하게 되면 어찌 보면 집중 포화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고가에 분양받아 가지고 피해를 보는 수분양자들 지금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지하게 예. 많잖아요. 경매 나오는 게 다 그런 것들이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정도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업시설은 조심하셔라. 일단 수익이 붙이되고 거기 채울 콘텐츠나 수익성을 분석하지 않고는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라 말씀드렸고요. 중추 거점 도시에서 지금 혁신 도시랑 세종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만금을 여쭤볼 텐데 네. 새만금은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아기 때 나왔죠. 예, 완전 예, 아기 하는데 때. 예.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저 전혀 모르겠어요. 이 단계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것이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할 때 저 대학교 1학년 때 이 내용이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나오셨어요? 예.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89학번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새만금이라는 것은 일단 새만금이 뭔지부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새만금은 바다 메꾸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바다 메꿔 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겠다는 게 아니고 뭐 간척 사업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바다를 메꿔 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산단 집어넣고 그다음에 신도시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관광시설 집어넣고 그럼 이 세 가지의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인구예요, 인구. 인구를 유입하겠다. 네, 네. 예, 유치하겠다. 그래서 산업단지 만들고 관광 만들고 그다음에 신도시 만들면 고정인거 유입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새만금의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만금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 때 나왔던 새만금이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게 되면 8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에 끝났어야 돼요. 이 사업이요. 근데 끝났어야 되네요. 예, 실제로 안 됐죠. 네. 2011년도에 끝난 것이 뭐가 끝났냐면 소송이 끝났어요. 그전에는 환경단체하고 소송하느라고 사업 진행을 네. 못했었어요. 네네. 근데 소송이 이제 그때 끝나게 되고 소송이 네. 이제 그때 끝나니까 이제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1년도 이후부터예요. 10년이 안 됐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뭐 매립은 매립대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다만 그런 것들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딜레이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소송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너무 넓어요. 높죠? 네. 예. 제가 봤던 이런 매립지라든지 이런 중에서 너무 넓은데 이걸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네.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제가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국가에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네네, 예. 계획을 세워놓고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또 새만금 개발 사업단을 또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 넓은 부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계획들이 쭉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계획들을 읽어 보시고 이제 가장 더 정확한 건 뭐냐면 그 계획들을 뒷받침해 주는 예산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투자하면 되겠죠. 예산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게 예산이죠. 예산. 그러니까 야. 예전에 제가 얼마나 무식했었냐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제 네. 얘기 때 아까 재개발 재건축 제가 낙찰 받아갖고 빌라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 작업 진행하면 현수막 걸리면서 바로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정비 사업을 알게 되고 정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비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걸 알고 나서 그래 이제 계획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예산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무지하게 제가 이제 정보를 따려고 노력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예산안 편성된 것들은 다 홈페이지에 오픈이 돼요. 어디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에.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발사업단도 만들어지고 또 개발청도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와 관련된 뭐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고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안까지 편성이 됐다면 이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포인트를 찾는 제가 거죠. 기억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집에 네.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있었거든요. 순위가 네. 되게 높았었어요, 새만금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어, 분권이니까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뭐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게 좀 계속 나오는 후속 얘기들이 없어갖고 진행이 되는지가 살짝 물어보고 문재인 있었는데.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노무현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네. 예산안 편성된 것들 확인을 해보면 진행을 네.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점, 거점 도시는 다 마무리한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짧지만 네. 간단하게 중점, 거점 지역 얘기를 좀 하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추 거점 지역은 이제 한 도시 내에서 또 마찬가지로 어디를 선택해야 하고 거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 포인트로 만들 것인가 그 얘기인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또한 그 국토종합계획 읽어보다 보면 다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역세권 위주로. 물론 역세권이 왜 중요한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 이제 힘을 실어준 것이 국토종합계획도 그랬고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나 역세권 위주로 선택과 집중할 거야 이렇게 계획에 써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 어디고 더블 역세권이 되는 곳이 네. 어디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역세권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트리플 더블. 근데
제가 이제 이 서울 수도권은 역세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할 지역들이 많은데 지방은 광역시 중에서도 아예 전철이 없는 데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전철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 광역시급들이나 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도시들하고 서울 수도권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표현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언급되어 있는 건 역세권 위주로 언급이 돼 있고 네. 또 지하철의 개념이 없는 곳들 그런 네. 곳은 그럼 역세권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역세권이 없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 계획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 사업 말고 재생 사업이라는 꼭지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재생 사업을 원도심에다 밀어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의 역세권의 개념이 없는 도시들 네. 그런 도시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때 네. 재생 사업이 지금 어디에 어떤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되고 있는지 뭐 그런 지역들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멋진 팁입니다. 예? 멋진 팁이었고요. 저도 100% 공감을 하는 게 예. 많은 분들이 공식을 만들려고 자꾸 하세요. 네. 부동산 공식을 만들어서 그걸 예. 전국에 다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안 맞거든요. 근데 예.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을 갖고 역세권이 없으면 어떻게 부족하냐.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재생산업을 찾으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재생이라는 게 다시 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있는 어떻게 죽어가는 도시들을 살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지역 가치나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야, 그래서 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재생 산업을 하는 것들에 주목을 하라. 이것들도 다 국토 종합 계획에 나왔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네. 재생사업 선도구역이 어디고 네. 그다음에 원래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란 개념은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이제 개념이 또 다시 나오는데 일반 도시재생 사업과 뉴딜 사업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 밀어주는 뭐 예산의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뭐 40조, 50조 앞으로 향후 5년간. 근데 50조 얘기 들었죠. 예. 근데 이제 원래 도시 재생 사업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었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였었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그거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이제 원도심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불균형이나 격차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방 가면 원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더 심하죠. 가장 좋은 것은 노블량 건축물이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노블량 건축물이 많아지면 가장 좋은 것은 밀고 새로 짓는 게 좋아요. 맞아요. 이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라고 법에 써 있기 때문에 지방에 가도 정비 구역이 지정돼 있고 정비 사업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않죠. 개발 사업을 진행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면 밀고 새로 지을 때 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주를 해야 돼요. 철거하고 그렇죠.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럼 이주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 가치가 갑자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어찌 보면 좀 무시할 수 없는 역효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그냥 진행해 버리잖아요. 하나의 산 임야가 있으면 거기 밀어버리고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내려가면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그런데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계속 노블량 건축물이 쌓여가고 그러면 슬럼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심해지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격차 줄이고 균형 발전 유도하자. 그럼 당연히 어디에 힘을 실어주겠어요? 이 원도심에 힘을 실어주겠죠. 근데 원도심 밀고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재생사업으로 가자. 뼈대 놔두고 다시 활력 불어넣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자. 이게 재생사업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재생사업이 이제 구역 지정된 곳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탈바꿈되는 모습을 놓고 보면은 이 또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대전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 혁신지구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원도심 대전역 앞에 이런 사업들이 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눈으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매 물건 찍을 때 과거에는 대전의 선화동, 문화동, 그다음에
이쪽 뭐 부사동 이쪽에 있는 모텔들 경매는 와도 손도 아니 쳐다도 안 보고 중구 거기 예, 옆에 예. 앞에 있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탈바꿈 될 거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런 지역을 찾고 있죠. 선화동도 찾고 있고 운화동도 찾고 손님에서 있고. 지금 아직도 그 역세권 주변에 사창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대전에요? 없애는 솔직히 잘 몰라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방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예, 예. 서울도 지금도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재생이 되게 되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러겠죠. 정비가 되는 것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예, 예. 그러네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창가 얘기하니까 대표적인 예가 저 청량리 롯데. 58, 예, 588. 예. 그것 때문에 완전히 탈바꿈. 물론 또 동대문구 전체가 다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종암 미아리 텍사스도 지금 없어지고 없어졌죠. 있잖아요. 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아직은 있는데 예, 예. 곧 없어집니다. 네. 왜냐면 지금 두 개 사업자가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이런 사창가 부지들도 대부분 다 중심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정돈이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런 네. 것들도 아마 재생 사업에 포함이 될 것도 같고요. 네. 야, 이렇게 갖고 국토 종합 계획을 거의 일단은 한번 쫙 제대로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재밌었고 진짜. 아유 박수를 감사합니다. 좀 쳐드리고 싶고.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은 또 예.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예. 강의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또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는지는 실제 강의나 뭐 탱크 채널이라든지 옥션에서 좀 많이 좀 정보를 얻으시면 이 좋을 것 국토 같습니다. 종합계획과 관련된 강의 내용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진짜? 예,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네네. 강의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국토종합계획 이연민 치시면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예. 당연히 무료죠.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무료란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건전한 투자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건전한 투자자라는 것은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하면서 맞습니다. 재미 느끼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이 투자란 단어를 들은과 동시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시행판도 사자 많고 경매판도 사자 많고 분양대행판도 사자 많고 엄청 사자가 많은데 네. 이런 사자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건전한 네.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거. 그럼 사자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간단해요. 방법은. 네. 일반 국민들이 사자들보다 더 많이 알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리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뭐 무료의 개념으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알으셔야 될 것들이라면 국토종합계획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도 진짜 이현미 원장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진짜 사자들이 없는 건전한 투자자들이 많은 세상이어야지 서로 의심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문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투자 같은 경우는 저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충분히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파충의 세산다싸기와 탱크 옥션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종종 모셔도 되죠? 아이 자주 예. 불러주세요. 왜냐면 이제 두 번째 되니까 조금 입이 트여서 예. 더 잘할 것 같아요. 경매, 공매도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아니 얼마든지요. 다음은 좀 카테고리를 바꿔가지고 저 특히야 경문공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예. 임장한 얘기들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명도한 얘기들이라든지 또 극적인 드라마틱한 얘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저희가 좀 실전 좀 노하우도 좀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예.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